저는 오늘 60년 만에 처음으로 제 집에서 도망쳤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제 집이 아니었던 거겠죠. 그곳은 제가 평생 살았던 보금자리가 아니라 거대한 감옥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아십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감시당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 잠들 때도 옷을 갈아입을 때도 심지어 혼자 눈물 흘릴 때조차 누군가의 눈길이 느껴지는 그 공포를. 저는 66살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 집 곳곳에 숨겨진 5개의 카메라를 발견했습니다. 모두 제 남편이 설치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제 이야기입니다. 숨기고 싶었지만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60년 결혼 생활의 진실입니다. 그날 아침은 여느 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일찍 골프 모임에 나갔고 저는 혼자 집에 남았습니다. 햇살이 거실 창으로 비스듬히 들어오던 6월의 어느 화요일이었습니다. 저는 베란다에 놓인 화분들에 물을 주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싫어하는 일이었죠. 집에 흙 묻은 화분이 뭐가 좋다고 그러냐며 늘 핀잔을 주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만큼은 남편이 없었고 저는 오랜만에 자유를 느끼며 제가 좋아하는 제라늄에 물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거실 장식장 위 남편이 몇 년 전 골프 대회에서 받아온 트로피 옆에 놓인 작은 무선 스피커. 평소엔 눈여겨보지 않았던 그 물건이 이상하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작은 렌즈.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본능적으로 그것은 스피커가 아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그 물건을 집어들었습니다. 뒤집어 보니 작은 메모리 카드 슬롯이 있었고 충전 포트가 있었습니다. 인터넷에서 한 번쯤 본 적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몰래카메라. 제 손에서 그것이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그 작은 물건을 보며 저는 한참을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설마 이런 일이. 하지만 설마는 현실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제 집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침실의 옷장 위 작은 시계 속에 하나, 주방의 환풍기 근처 센서처럼 생긴 물건 속에 하나, 제가 가장 아끼는 서재, 책장 틈새에 하나, 심지어 화장실 세면대 선반 위 방향제 안에도 하나, 총 5개. 저는 그것들을 하나씩 발견할 때마다 무언가가 제 안에서 무너지는 걸 느꼈습니다. 60년을 함께 산 남편, 새 아이를 함께 키우고 손주들을 함께 돌보며 인생의 희로애락을 나눈 그 사람이 저를 이렇게 감시하고 있었다는 사실.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왜 남편이 항상 제가 뭘 했는지 알고 있었던 이유였구나. 제가 언제 외출했는지, 누구에게 전화했는지, 심지어 제가 혼자 있을 때 무슨 표정을 짓는지까지 알고 있었던 이유. 당신 오늘 미용실 갔다 왔지? 머리 손질 잘 됐네. 오늘 점심 뭐 먹었어? 냉장고에 있던 김치찌개 데워 먹었지? 요즘 표정이 안 좋아. 무슨 걱정 있어? 저는 그런 말들을 듣고 우리 남편이 참 섬세하네. 날 잘 챙기네 하고 생각했습니다. 어리석었습니다. 그건 관심이 아니었습니다. 통제였습니다. 저는 그날 오후 5개의 카메라를 모두 서랍 깊숙이 숨겼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돌아오기 전까지 제 방에 앉아 지난 60년을 떠올렸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언제부터 이 결혼은 사랑이 아닌 감시가 되어버린 걸까요? 저는 1959년생입니다. 23살 때 남편을 만났습니다. 맞선이었죠. 당시엔 그게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부모님이 정해준 자리에 나가 얼굴 한번 보고 몇 번 만나 서로 괜찮다 싶으면 결혼하는 시대였습니다. 남편은 멋있었습니다. 키가 크고 말수는 적었지만 예의 바르고 안정적으로 보였습니다. 은행에 다니던 그는 미래가 보장된 사람이었고
부모님도 흡족해 하셨죠. 저 사람이면 너 고생 안 하겠다.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결혼 초반은 행복했습니다. 아니, 행복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어디를 가든 꼭 전화를 했습니다. 잘 도착했어? 조심해. 일찍 들어와. 그런 말들이 저는 좋았습니다. 누군가 저를 걱정해준다는 게 고마웠으니까요. 친구들을 만나고 돌아오면 남편은 물었습니다. 누구 만났어? 뭐 했어? 어디서 밥 먹었어? 저는 대답했습니다. 숨길 게 없었으니까요. 은주랑 명자 만났어. 명동에서 쇼핑하고 다방에서 차 마셨어. 다음엔 미리 말해. 내가 차로 데려다 줄게. 괜찮아. 버스 타고 다니는 게 편해. 아니야, 여자 혼자 돌아다니는 거 위험해. 처음엔 그게 사랑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 사랑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처자일을 낳고 둘째를 낳고 셋째를 낳으며 저는 점점 집안에 갇혔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느라 친구를 만날 시간도 없었고 남편은 그런 제 모습을 보며 만족해했습니다. 역시 당신이 집에 있으니까 좋네. 나가서 쓸데없이 돈 쓰고 수다 떨 필요 없잖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아내의 도리라고 배웠으니까요. 하지만 아이들이 자라 학교에 가고 제게 조금씩 시간이 생기자 남편의 태도는 변했습니다. 요즘 왜 자꾸 나가려고 해? 집에 할 일 없어? 그냥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려고. 친구? 결혼하고 애 낳은 여자가 무슨 친구 만나? 그럴 시간에 집이나 잘 챙겨. 그때부터였습니다. 저는 눈치를 보게 되었습니다. 외출하려면 남편의 기분을 살펴야 했고 친구들과의 약속도 남편이 출장 간 날로 잡아야 했습니다. 엄마, 왜 항상 아빠 눈치 봐? 큰딸이 고등학생 때 그렇게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몰랐으니까요.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건지. 남편이 스마트폰을 쓰기 시작한 건 5년 전쯤입니다. 처음엔 서툴렀습니다. 문자 하나 보내는 것도 힘들어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남편은 특정 앱들은 빠르게 익혔습니다. 위치 추적 앱, CCTV 연동 앱, 그리고 가족 모니터링 앱. 당신 이것 깔아. 내가 당신 위치 확인할 수 있게. 왜 그런 걸 깔아야 해? 당신 나이가 몇인데. 혹시 길에서 쓰러지기라도 하면 어떡해. 내가 빨리 찾을 수 있잖아. 저는 설치했습니다. 남편 말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그 앱은 제 안전을 위한 게 아니었습니다. 마트에 장을 보러 가면 전화가 왔습니다. 왜 집에 없어? 지금 어디야? 마트에 장 보러 왔어. 아, 앱에서 봤어. 30분 안에 돌아와. 병원 진료를 받으러 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병원 왜 갔어? 무릎이 아파서 정형외과 갔어. 나한테 말도 안 하고? 다음엔 내가 데려다 줄게. 괜찮아. 혼자 갈 수 있어. 아니야. 당신 혼자 돌아다니는 거 안 좋아. 친구들은 하나둘 제게서 멀어졌습니다. 언니, 우리 점심 먹다가 언니 남편한테 전화 5번 온 거 알아? 진짜 피곤해. 미안한데 다음부턴 언니랑 못 만날 것 같아. 가장 친한 친구 은주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해했습니다. 제 남편 때문에 친구들까지 불편해하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점점 고립되었습니다. 자식들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엄마, 그냥 아빠 말 들어. 괜히 싸워서 뭐해. 엄마가 이해해줘. 아빠도 나이 들어서 외로운 거야. 엄마, 우리도 각자 살기 바빠. 엄마 아빠 문제는 엄마 아빠가 해결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참았습니다. 60년을 함께 산 사람인데 이혼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혼자 살 용기도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오늘 카메라를 발견했습니다.
이제 저는 제 집에서조차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집에 없어도 저는 감시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언제 설치한 걸까요? 얼마나 오래 저를 지켜본 걸까요? 제가 혼자 울던 모습도, 거울 앞에서 늙은 제 얼굴을 보며 한숨 쉬던 모습도 모두 녹화되어 있었을까요? 저는 그날 밤 남편과 마주 앉았습니다. 남편은 저녁 8시에 돌아왔습니다. 골프를 치고 온 남편은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현관문을 열며 콧노래까지 흥얼거렸죠. 왔어. 오늘 날씨 좋았어. 스코어도 잘 나왔고. 저는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5개의 카메라를 늘어놓았습니다. 남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이게 뭐야? 당신한테 물어봐야 할 말 아니에요? 저는 처음으로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60년 만에 처음으로 제 목소리에 떨림이 없었습니다. 이게 다 뭐예요? 왜 우리 집 곳곳에 이런 게 있어요? 남편은 잠시 당황했지만 곧 태연한 척 말했습니다. 그게 보안 때문이야. 요즘 빈집털이 많잖아. 보안?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비웃음이었습니다. 거실도 주방도 그렇다 쳐요. 그런데 침실은요? 화장실은요? 제 서재는요? 당신 저 감시한 거죠? 남편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감시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나는 당신이 걱정돼서. 걱정?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60년을 함께 산 아내를 이렇게까지 감시해야 할 만큼 제가 뭘 잘못했어요? 잘못한 건 없어. 하지만 나는 불안했어. 당신이 혼자 뭘 하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게 당신이 할 일이에요? 제 모든 일상을 훔쳐보는 게 당신이 할 일이에요? 저는 처음으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당신의 소유물이 아니에요. 저도 한 명의 인간이에요. 제 사생활이 있고 제 자유가 있어요.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남편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을 거라는 걸. 당신이 이해를 못하는구나. 나는 당신을 사랑해서 그런 거야. 당신을 지키고 싶어서. 사랑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집착이에요. 통제예요. 그날 밤 저는 방에 혼자 누워 생각했습니다. 60년을 참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이혼? 66살에 이혼해서 어디로 가나요? 자식들? 그들도 각자 바쁩니다. 저 때문에 짐 지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냥 이대로 사는 수밖에 없는 걸까요? 카메라를 알면서도, 감시당하는 걸 알면서도 그냥 참고 사는 수밖에. 하지만 제 안에서 무언가 변하고 있었습니다. 분노, 수치심, 그리고 작은 용기. 다음 날 아침 저는 작은 가방을 쌌습니다. 옷 몇 벌, 세면도구, 그리고 통장 하나. 남편이 출근한 뒤 저는 집을 나섰습니다. 위치 추적 앱은 삭제했습니다. 남편한테 전화도 문자도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저만의 선택을 했습니다. 저는 기차를 탔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제일 먼저 출발하는 기차를 탔습니다. 창밖으로 흘러가는 풍경을 보며 저는 울었습니다. 60년 만에 처음으로 느끼는 자유. 무섭기도 했지만 동시에 후련했습니다. 저는 강릉에 도착했습니다. 바다가 보고 싶었습니다. 그냥 넓고 자유로운 바다가. 작은 민박집을 잡고 혼자 방에 누웠습니다. 남편한테는 20통이 넘는 전화가 와 있었지만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문자 하나를 보냈습니다. 당신이 저를 사랑한다면 제게 자유를 주세요. 저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돌아갈지 말지는 제가 정할게요. 그리고 휴대폰을 꺼버렸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혼자 바닷가를 걸었습니다. 해가 지는 수평선을 바라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 인생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66살. 통계적으로 저는 아직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제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하지만 희망은 생겼습니다. 저는 지금 이 이야기를 혼자 앉아 녹음하고 있습니다. 제 작은 원룸 창가에 앉아서요. 밖으로는 봄꽃이 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벚꽃이요. 이 이야기를 꺼내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부끄러웠고 창피했고 무엇보다 제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왜 진작 눈치채지 못했을까? 왜 60년이나 참았을까? 왜 이렇게 늙어서야 깨달았을까? 하지만 알았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것을. 혹시 이 이야기를 듣는 분 중에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다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의 삶은 당신의 것입니다. 나이가 몇이든 결혼 생활이 몇 년이든 상관없습니다. 감시는 사랑이 아닙니다. 통제는 관심이 아닙니다. 집착은 헌신이 아닙니다. 진짜 사랑은 상대방의 자유를 존중하는 겁니다. 진짜 관심은 상대방의 선택을 믿어주는 겁니다. 진짜 헌신은 함께 성장하는 겁니다. 저는 아직도 두렵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남편과 다시 함께 살게 될지 아니면 이대로 혼자 살게 될지. 하지만 확실한 건 저는 이제 제 선택을 합니다. 누군가의 감시 속에서가 아니라 제 의지로. 요즘 저는 거울을 자주 봅니다. 주름진 얼굴, 희끗희끗한 머리, 굽은 어깨. 하지만 예전과 다른 게 있습니다. 눈빛이요. 제 눈에서 이제 두려움이 아니라 단단함이 보입니다. 60년 만에 처음으로 제 눈을 똑바로 마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에게 말합니다. 수고했어.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도 돼.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결혼 생활이 길다고,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자식들 때문에 그런 이유로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도 권리가 있습니다. 존중받을 권리, 자유로울 권리, 행복할 권리,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자신으로 살아갈 권리. 저는 66살에 제 인생을 되찾았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이 딱 맞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지금 듣고 계신 당신도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다면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당신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삶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요즘 저는 매일 아침 일기를 씁니다. 오늘은 어떤 하루를 보낼까? 작은 질문이지만 이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자유입니다. 누군가 정해놓은 일과가 아니라 제가 선택하는 하루. 오늘 아침에는 수채화 수업에 갔습니다. 선생님이 제 그림을 보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색감이 많이 밝아지셨네요. 예전엔 어두운 색을 많이 쓰셨는데.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요즘 기분이 좋거든요. 지금 창밖에서 바람이 불어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요. 저는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예전에는 남편이 춥다며 창문 여는 걸 싫어했는데 지금은 마음껏 열 수 있습니다. 작은 자유지만 이런 작은 자유들이 모여 제 삶을 바꿨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만약 당신의 배우자가 혹은 누군가가 당신을 감시하고 있다면 그것이 설령 사랑의 이름으로 포장되어 있다 해도 그건 잘못된 겁니다. 당당히 맞서세요. 이건 아니야. 나는 이렇게 살 수 없어. 그 한마디가 당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저처럼요. 제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남편과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 제가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할지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이제 제 인생의 주인은 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지금 시작하세요. 당신의 인생을 당신 손으로 되찾으세요. 저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멀리서 하지만 진심으로. 오늘도 저는 창가에 앉아 차를 마십니다. 제가 좋아하는 캐모마일 차를요. 그리고 생각합니다. 참 잘했다. 용기 내서 참 잘했어. 여러분도 언젠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용기를 응원합니다. 당신의 자유를 응원합니다. 당신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